답이 안 나온 3명을 위해서 해설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로만. 일단은 이걸 뭐 100차 나누기 3차를 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A를 쓰는 거예요. 100차식을. 나누어진 식은 이라고 머릿속으로 되뇌이거나 육성으로 외치면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나누어진 식은 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말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나눌 식을 쓸 차례인데 나눌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파악이 돼야 되고요. 인수분해한 상태로 써야 돼요. 나눌 식이라고 육성을 외치면서 그럼 이제 몫은 97차니까 QX라고 써야겠다. 나머지는 2차인데 OX라고 더 받자 오답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뭐 넣을 수 있는 수 3개가 뻔히 보이니까 너무 쉬운 문제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2차로 쓰는 거예요. A, B, C를 찾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0 넣고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입니다. 0 넣게 되면은 그래요. C는 0이고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짝수 홀수잖아요. 지수가 0인 거고 우변은 여기다가 필요 없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는 거니까 A 빼기 B 더하기 C인 대신 0이니까 쓰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1을 넣게 되면은 다행이죠. 4고요. 이쪽은 A 플러스 B고요. 요게 의미하는 바가 A가 곧 B란 뜻이니까 그러면 2개 더해서 4니까 하나당 2란 수이지.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2x다. 이렇게 순식간에 찾아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완전 제곱식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6차 나누어지면서 6차라서 그냥 나누는 것은 좀 불가능은 아닌데 하수의 풀이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고요.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뭐 4차니까 QX 써야 되고요. 더하기 나머지 1차니까 AX 플러스 B라고 써놓고 A, B를 찾기 위한 식을 만드시면 되는데 일단 뭐 하나 보이니까요. 1을 대입하는 거죠. A 플러스 B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암기하라고 한 바에 따라서 B를 선상님 A를 바꾸면 안 됩니까? 되는데 웬만하면 B 바꾸세요.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로 바꾼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할 의도 어떤 인수? 이거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라고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x 6제곱 플러스 1인데 여기는 2가 어차피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쓰고 요 식은 그대로 쓰고요. 그럼 지금 남은 게 ax 플러스 b 중에 마이너스 1이 나왔거든. 요 두 개를 L 묶으면 x 빼기 1이 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상식 인수분해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특이한 인수분해 공식. 지금 A의 n승 빼기 B의 n승은 A 빼기 B의 A의 n 빼기 1승 더하기 A의 n 빼기 2승 B 더하기 좁다. 두 개를 드려요. A의 n승 빼기 B의 n승은 A 빼기 B A의 n 빼기 1승 A의 n 빼기 2승 B A의 n 빼기 3승 B의 제곱 A B의 n 빼기 2승 B의 n 빼기 1승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뭐 식에 따라서 이 부분이 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1차의 인수가 나온다는 것을 외우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n이 자연수기만 하면은 다 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이걸 전개했을 때 얘가 나온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되고, 받아들였다면은 암기를 하면 돼요. 얘를 이렇게 바꿀 일은 잘 없고 얘를 이렇게 바꿀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 고등학교 내신 똑바로 보려면 왜 이렇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걸 전개한다고 치면 얘랑 얘를 고르잖아. 그게 이겁니다. 그다음에 얘랑 얘를 고른 게 이거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랑 얘를 고른 게 이거겠죠? 그럼 나머지 엄청나게 많은 그 새끼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없어진 거야. 모양이 똑같은데 부호가 달라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보세요. 얘랑 얘를 골랐다 쳐봐요. 그러면 A의 N 빼기 1승 B고요. 얘랑 얘를 골랐다 쳐봐요. 그러면 아니지. 얘랑 얘를 골랐다 쳐봐요. 그러면 빼기 A의 N 빼기 1승 B라서 없어진다고요.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 사이드에 있는 것들을 선택한 것만 남는다. 납득을 하셨다면 외우시면 돼요. 외우는 방법은 이 뭐 지수가 똑같은 모양이야 하고요. 여기가 연결 부호가 반드시 빼기여야 돼. 그럼 일단 하나 빼기 하나를 쓴 다음에 다른 애들은 길게 쭉 쓰면 되는데 전체를 n차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 1차가 나간 상태니까 당연히 제일 높은 차수는 n 빼기 1차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A의 n 빼기 1차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 항들은 A는 한 차수 내리고 B는 한 차수 올리는 식으로 진행시키시면 돼요. 그러다가 보면 최후에는 B밖에 안 남게 되겠죠. 근데 B도 n승이 돼야 되니까 여기 B에 1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맨 마지막에 있는 B의 차수도 n 빼기 1차일 수밖에 없다. 요 공식을 여기다가 적용시키도록 하면 어떻게 변하느냐? x 빼기 1에 x 5차, x 4차, x 3차, x 2차, x 플러스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됩니다. 물론 이 공식을 방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안 했겠죠. 6은 2의 3승이기도 하고 3의 2승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했을 건데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으냐? 계산도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 식에서도 x 빼기 1, 요 식에서도 x 빼기 1, 요 식에서도 x 빼기 1 나왔죠? x 빼기 1을 지우시라고 하나씩. 그러면 식이 바뀐 거고 여전히 qx에는 x 빼기 1이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x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한 상태의 식 계산보다는 좀 더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a가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시면 b가 마이너스 4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6x 빼기 4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두 개 알려드린다고 했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있을 건데 플러스는 어떤 제한 조건이 필요하냐면 지수가 홀수일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홀수의 일반적인 표현은 2n 빼기 1입니다. 2n 더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홀수 제곱 더하기 홀수 제곱은 얘랑 유사한 형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두 개를 세트로 외우세요. a 플러스 b를 인수로 가집니다. 똑같아? 시스템이. 그러면 이게 2n 빼기 1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1차에다가 뭘 곱해야 2n 빼기 1차가 되겠어? 1차에다 뭘 곱해야 2n 빼기 1차가 되겠어? 2n 빼기 2차를 곱해야 되겠지? a의 2n 빼기 2차부터 그러니까 얘보다 한 차수 낮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빼기면 빼기. 여기가 더하기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는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를 씁니다. 빼기 A에 2n 빼기 3차 한 차수 내리고 B 한 차수 올리고 여기 B가 없었으니까 B 하나 곱하는 거야. 그 다음 다시 더하기 A에 한 차수 내려서 2n 빼기 4차 B에 한 차수 올려서 제곱 다시 빼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맨 마지막이 플러스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도 플러스예요. B에다가 뭘 곱해야 이게 나오겠죠? B에 2n 빼기 2차겠죠. 이렇게 요거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 예를 들면 다른 완전 이겁니다. A 플러스 B에 요거 한 차수 내려서 제곱이었잖아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였죠. A 하나 내리고 B 하나 올렸죠. 고등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인수분해 공식 인수분해 8번이었지 않습니까? 곱셈공식 8번이었나? 아무튼 이거 요게 요 놈의 특별한 케이스일 뿐인 거야. 여기에 5가 들어가건 7이 들어가건 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좀 빡센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에 냅니다. 이 동네 고등학교 다 빡세기 때문에 이 동네 고등학교를 진학할 계획이라면 당연히 알고 살아야 되는 공식. 다 했나요? 다 했고요. 연습 문제로 들어가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문제를 조금 빡빡하게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인수분해 연습 문제에 설명이 필요한 문제는 조금 홀랑하게 잡아가지고 대부분 다 알려드렸는데 강등식은 3단원이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생각할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빡빡하게 잡은 관계로 세 문제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7번. 7번 밑에 있는 문제들을 딱 봤을 때 다 어려워 보이는데 오늘 수업을 100% 이해했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00% 이해한 학생이 한 명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머지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고 그럼 이제 복습을 강제할 수 있잖아. 요걸 진짜 답을 내고 싶어가지고 막 미치겠는 애들은 복습한단 말이야. 그게 제대로 된 공부고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일단 숙제를 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를 확률이 높다는 것을 내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선택한 세 문제는 설명을 안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야.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오늘 수업 그 기본 문제 유제를 풀면서 이미 그게 아니라 오늘 숙제 질문 처리하면서 이미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할지를 예상을 못해서 골라놨으니까 그냥 할게요. 3-3번 1 빼기 x 더하기 x 제곱의 10제곱이라는 20차식이죠. 20차식의 식과 그 우변 a0, a1x, a2x 제곱 대레레 a20x의 20제곱. 당연히 이 식을 전개한 게 이거, 이 식을 인수분해한 게 이거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똑같은 식이라서 이게 항등식이 되는 거죠. 이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인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얘를 전개했더니 이게 나왔는데 그런 뜻이기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1번 A0부터 A20까지 합, 2번 A0부터 A20까지 중에서 첨자가 밑에 조그마한 글자가 숫자가 홀수인 새끼만 합한 거, 그 두 개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내신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니 엄청 많이 아니라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내신 필출. 이 문제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얘와 유사한 스타일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이게 제일 쉬운 수준이거든. 제일 쉬운 수준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거를 무지막지하게 활용한 개빡센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개빡센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얘는 나올 리가 없어. 얘와 유사한 훨씬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니까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 사고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지금 배우시라고요. 아무튼 이건 앞서 소개한 바는 없으니까 선택을 한 겁니다. 1번 A0부터 A20까지의 합? 이게 네 글자로 보겠어. 네 글자. 그렇죠. 개수의 합인 거죠. 개수의 합. 전개한식의 개수의 합을 말하는 거고요. 개수의 합을 구하는 룰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있지 않나? 변수에 1 대입하는 거죠. 개수의 합은 당연히 문자에 1 대입. 이렇게 전개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네들이 1로 변해야 A0부터 A20까지만 딱 더해질 거예요. 문자에 1 대입한다는 것이라는 상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양변에다가 1 대입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요게 1이잖아요. 1. 이런 결과 얻을 수 있어요. 1은 A0 플러스 A1 플러스 데레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답이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은 A1, A3, A5, A19 그러니까 홀수 차의 개수의 합이다 라는 뜻이죠. 개수의 일부분인데 나름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규칙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쟤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이 식이랑 x의 마이너스 1 대입한 식을 연립해서 만든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찾기 위해서 이 식 하나 하고 이 관계식 하나 요거랑 x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1이 되거든요. 3의 10제곱 너무 큰 수니까 이렇게 나타내시고 이쪽을 당연히 이 지수가 홀수인 놈들은 마이너스로 바꿔치기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A3 더하기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빼기 A19 더하기 A20으로 끝날 테죠. 여기서 만약에 짝수 첨자만 요구했다. 그러면 이 두 식을 더하면 될 거고요. 홀수 첨자만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빼면 필요한 식이 나올 건데 그게 두 개씩 나올 거니까 빼서 나누기 2 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 얘를 1번, 얘를 2번 식이라고 하면은 1 빼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좌변이 1 빼기 3의 10승인 거죠. 1 빼기 3의 10승이랑 음수고 얘가 우변을 보시면은 2배에 A1 더하기 A3 더하기 데레레 A1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그냥 이거 이 나눠 쓰시면 돼요. 2분의 1 빼기 3의 10승 이렇게 그대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좀 더 복잡한 꼴은 지금 기본 수업이기 때문에 뭐 내가 소개해 드리지 않습니다. 실력 넘어가면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4번 fx가 포함되어 있는 항등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숙제 질문 처리할 때 말씀드렸듯이 얘가 몇 차식이지? 부터 결정을 하고 하시는 거라고요. fx 제곱은 x 곱하기 fx 플러스 1 빼기 3 얘를 만족시키는 다항식 fx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가 되겠다. fx가 상수라고 쳐봐요. 얘는 뭐게요? 상수에 넣을 자리가 없어. 상수야. 얘는 뭐게요? 몇 차예요?
우변은 상수 곱하기 1차일 거 아니야. 1차죠.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상수 아니라는 거야. fx가 1차라 치면 좌변은 뭐게요? x에 x 제곱을 넣는 거니까 2차라는 소리입니다. 우변은요 x에 x 플러스 1을 넣는다고 차수가 변하니? 그대로 1차야. 1차 곱하기 1차니까 몇 차야? 2차지? 같으니까 fx는 1차야. 혹은 뭐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fx가 2차라 치면 좌변은 몇 차야? 4차. 우변은 몇 차야? 3차야. 아니잖아. 그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이쪽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차이가 더 벌어질 거라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1차식인 거 찾았잖아? 얘 다시 여기 적용시켜가지고 뭐 유전기수법대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 그럼 얘는 뭐라고? x 자리에 x 좀 넣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요. x 그대로 쓰면 되고요. fx 플러스 1은 x 자리에 x 플러스를 넣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요.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씁니다. 보다시피 다시 한번 좌우변이 2차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항등식 논리를 이제 쓸 건데 2차항 계수를 봤더니 이미 같아요. 그 의미가 없고요. 1차항 계수를 봤더니 이쪽은 a 플러스 b인데요. 이쪽은 없죠? 0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상수항은 마3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고 b는 마3. b는 마3, a는 3 이런 식으로 이점계수를 찾을 수 있다. 아 근데 다항식 fx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fx는 3x 빼기 3이다 이렇게 쓰지 않으면 다 오답이에요. 그 다음에 7번 7번은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모든 실수 x, y, z에 대해서 x 빼기 y의 세제곱 y 빼기 z의 세제곱 z 빼기 x의 세제곱 세제곱 이 새끼가 더해져 있다고? 그러면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하느냐? 제일 긴 그 공식이 떠올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원래 ABC라고 주로 표현되는데 ABC 자리에 들어있는 놈들이 항이 두 개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두 개씩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요거랑 요거를 다 더하면은 0이라는 점이죠. 아 원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그 세놈은 3개 더한 거 곱하기 되게 긴 식 것 같다 라고 했는데 3개 더한 게 0이라서 아까도 비슷한 걸 풀었듯이 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3개 더한 게 0이라서 마이너스 3개 곱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같다. 3 x 빼기 y y 빼기 z z 빼기 x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입니다. 3. 요거는 이제 어떤 접근법이냐면은 그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포함되어 있는 그 공식을 똑바로 외우고 이 세 놈의 합이 0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우변의 요 식의 개수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공식에 의해서 당연히 도출되는 결과일 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혹은 나중에 한 일주일 후에 쳐다봤는데 뭔 소리야? 그런 생각이 들 사람을 위해서 추가 설명을 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질이 안 해오는 그 식이요. 요 식을 근거로 답이 나오는 건데 이 A, B, C 자리에 들어있는 식의 상태가 합해서 0이다 보니까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넘기는 건 내 맘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3이다. 그런 식으로 K를 찾을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공식을 알아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답을 내볼게요. 문제 설명 그대로 모든 실수 x, y, z에 대하여 했잖아. 아무거나 넣는 거야. x에 1번 풀이고 2번 x에 0, y에 1, z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은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빼기 요거의 세제곱 이거고요. 요거 빼기 요거의 세제곱 요거요. 요거 빼기 요거의 세제곱 이거죠. 분 k 0 빼기 1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빼기 0 마이너스 요 1차 방식 풀면은 k는 3이라는 것을 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게 소수령 풀이여도 괜찮아. 하는 대로 한 거예요. 논리에 부합되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내가 그 생각을 잘했을 뿐인 거지, 응? 이상한 풀이가 아닌 거야. 문제 조건에 정확히 부합되는 접근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런 수학적인 센스도 갖고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이게 이 공식에 따라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학생, 이 공식을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 센스가 있어요. 아닌 친구들에겐 아쉬운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감이 좋은 애들이 열심히도 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야. 그 고1 1학기 중간고사 등급이 쭉 간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 중간고사 때 좀 번아웃이 와가지고 공부 안 해서 그런 건데 이제 달 건데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앞에 애들 더 하거든요.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됐습니다. 3단원 4단원 나머지 정리. (3단원을) 끝내긴 했는데 아직 숙제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테스트의 범위는 1, 2단원만 이에요. 졸지 마시고. 4단원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 그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눌 때 다항식 나눗셈에서 나누는 식이 특별한 꼴을 가지고 있을 경우 나머지를 실제 나누지 않고 바로 찾을 수 있는 논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개념도 결국 A는 BQ 플러스 R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소문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선배들이 공통수학 1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하면은 나머지 정리만 시작할 거거든. 나머지 정리가 제일 어렵고 2차 함수도 엄청 어렵고 막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나머지 정리가 어렵다는 말은 나머지 정리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야. 그냥 다항식의 나눗셈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뜻이야. 다항식의 나눗셈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전부 다 A는 BQ 플러스 R과 관련된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정리가 그냥 어떤 상징적인 느낌인 거지. 나머지 정리하는 개념은 개 쉬워. 아무리 뭐냐면 fx라는 다시 다항식
fx를 x 빼기 a로 나누었을 때 의 나머지는 f a 다라는 것이 나머지 정리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요? 나누어지는 식의 x자리에 이 1차식을 역만드는 a를 집어넣은 결과가 언제나 나머지다.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면 너무 쉬워요. 나누어진 식 fx는 뭐가 같다?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와 같은데 나누는 식이 1차식이다 보니까 나머지는 상수일 수밖에 없어서 괄호 x를 안 쳐도 되는 겁니다. 요 r을 알고 싶으면은 이 부분을 제거하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선 당연히 얘를 0 만들면 되는 거니까 양변의 x에다가 a를 대입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x에 a를 대입을 하면 어리 fa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너무 쉽죠. 그래서 이 1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돼 있으면은 이 식 쓰면 안 됩니다. 바로 fa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근데 그게 필요한 의도를 갖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1차식 나누긴 했는데 이 식을 써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가끔씩 있거든. 그래서 그런 판단력이 필요해요.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이 끝이야.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그 다항식의 나눗셈을 지금까지 계속 다뤄왔는데 1, 2, 3단원에 거쳐서 4단원에서도 이 나머지 정리와 크게 상관이 없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문제들이 더 등장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선배들이 나머지 정리가 어려운 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냐면 어떤 3차식을 하나 제시를 하고 얘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나눠서 실제로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조립제법을 쓰는 거고 근데 조립제법은 나머지만 찾을 때는 너무 쓸데없는 짓이라 목까지 찾을 때 써라. 항등식의 성질 a는 bq 플러스 r을 써가지고 뭐 이게 얘가 3차식이고 얘가 1차식이니까 얘는 2차식이니까 얘가 2차인데 뭐 어디 개수를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해라 뭐 그런 설명. 근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거다라는 겁니다. fx를 x 빼기 나눠서 나머지는 fa다. 왜냐면 이 논리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 1번을 보시면 보기 1번 정석 노트에 있죠. 보기 1번을 보시면 다항식 fx가 3차식으로 주어져 있고 1, 2, 3번 세 문제를 푸는 건데 다음 1차식으로 나온 나머지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1번의 답은 f1인 거고 2번의 답은 f-1인 거고 3번의 답은 f2분의 1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딱 1차식으로 나눴고 나머지만 딱 필요한 상황이면은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무엇도 생각하지 말고 딱 요거 나머지 정리에 입각해서 개빠르게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나누어지는 식에다가 이 얘를 0 만드는 값을 집어넣은 게 언제나 나머지니까 이걸 빠르게 찾아라 그런 뜻이에요. 요게 답니다. 요게 새로운 개념은 새로울 것도 없죠. 어차피 A는 BQ 플러스 R이니까 이미 강조했던 A는 BQ 플러스 R을 바탕으로 유도된 내용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그 바로 집어넣는다? 뭐 이런 말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요 4단원에 새롭게 소개되는 개념 이게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만 추가해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항등식 논리 A는 BQ 플러스 R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 유형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풀 때 어떤 개념을 적용시켜야 할까 그렇게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단원이 1, 2, 3, 4단원을 총망라하는 파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나눗셈이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문제를 풀어볼게요. 4-1번
x에 관한 다항식 3차식인데 3차항과 2차항에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x 플러스 2로는 나누어 떨어지고, 다시 말해서 나머지 0이고,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0이고,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는 45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2와 x 빼기 3이 모두 1차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가 제시가 되어 있고 나누어지는 식의 미지수 a, b 두 개가 보이니까, 그러면 요짓거리 두 번 하면 식 두 개 만들어질 거고 연립형 맵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번에서 뭘 물었느냐? a, b가 얼마인지 물었거든요.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그거 하면 돼. 그러면 그 주어진 식 있을게. fx라고 가정할게요. 나누어진 식 fx는 ax 3승 b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라고 가정할게요.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고,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5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요 문제 조건을 이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개빠르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얘를 0 만드는 건 마이너스이니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f-2는 빵이네, 이런 식을 네가 알아서 쓰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fx를 한 다음 f-2는 0이고 f3은 45다 라는 문제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은 중1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식으로 식 써가지고 a, b를 구해야 되긴 하는데, 이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을 모르는 애들은 이 식을 못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 더 거르기 위해서 문제를 이렇게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문제 출제 기법 같은 거야. 문제 출제 기법. 결국에는 요 두 개 가지고 가는 건데, 요 두 개까지 오는 길이 길면 길수록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나머지 정리인 거니까 나머지 정리를 아는 자만이 요 식을 딱딱 써가지고 답을 낼 수 있게 그렇게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너무 쉽죠? f 마이너스 만들게요. 여기 x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4b 8 20인 거죠. 이게 0이다. 정리 좀 할게요. 마이너스를 나누겠습니다. 2a 마이너스 b는 5다. 이렇게 할게. 잠깐 대기. 그 다음 f3 3을 대입하면 27a 플러스 9b 마이너스 없네? 이게 45다. 이런 얘기니까 9를 나눌까요? 3a 플러스 b는 5다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할게요. 그러면은 5a는 10이니까 a는 2고요. a는 1력에 넣어주면 10이죠? 넘기면 5죠? b는? 이런 식으로 a, b를 구했고요. 됐다. 응? 뭐지? a는 2. 그럼 1. 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번. 이 다항식을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2번. 그럼 당연히 f1 구해라. 그런 얘기죠. 여기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8인데 a, b가 이렇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여기 넣어가지고 산수를 더하면 9다. 이게 답이고, 실제로 나누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다항식을 x 빼기 p로 나눈 나머지가 p에 관한 그런 모양의 3차식일 때 p를 구해라 그런 얘기지? 그럼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면 어떻게? 말해봐. 이 문장을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시작. f p는 2p 세제곱 플러스 12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뭐야? 방금 말한 그 식이 뭐야? 방금 말한 그 식의 정체가 뭐겠어? p에 관한 방정식입니다. 걔를 풀란 뜻이야. f p는 2p 세제곱 플러스 12를 만족하는 p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 뉘앙스가 얘를 만족하는 p가 몇 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방정식인 거라고요. 항등식이 아니라. 그럼 여기다가 p를 집어넣으면
A가 2라고 했잖아? 2로 바꿀게. 그럼 2P 세제곱. 그다음에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바꿀게요. 마이너스 P 제곱이겠죠? 여기 P를 넣는 겁니다. 마이너스 4P. 요게 FP의 실체고 우변은 그대로 적어요. 2P 세제곱 플러스 10이와 같다. 이렇게 다 없어지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P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보이니까 암산을 때려버리면 P가 0 또는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 했고요. 유제 세 문제, 기본 문제 1에 달린 유제 세 문제가 있는데 전부 다 요 한 문장 간단한 나머지 정리만 기억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나머지 정리 중에서 제일 기초적인 문제거든요. 해보세요. 4-1, 2, 3번 다 풀어보세요. 부탁. 전부 다 맞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부 다 맞는 게 확인이 되면 해설하지 않고 넘어갈 테니까. 다시 2도 하고 다시 3도 해. 정답만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아직 안 된 사람은 숙제로 풀어보세요. 4-1번에 1번 답은 마이너스 4, 2번 답은 3. 4-2번에 A는 마이너스 1, B는 2. 4-3번에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7입니다. 다음 기본 문제로 넘어갈게요. 순차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본 문제 4-2번은 이것도 이제 나누어지는 식에 미정계수 A, B가 섞여 있고 나누는 식엔 없어요. 근데 딱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파악이 돼야 되고 그럴 경우 1번 미정계수를 찾고 2번 그 식을 x 플러스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그러니까 뭐 정확히 엄밀히 말하자면 2번의 질문만이 나머지 정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그냥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활용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번 4-2번에 바로 1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써야 됩니다. 나누어진 식 근 같다 나눈 식을 쓸 때 인수분해가 확인됐으니까 인수분해를 암산해서 쓰세요.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인수로 되죠. 그리고 몫이 1차식일 텐데 그냥 qx로 가자. 그리고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더하기 나머지 부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 등식이 항등식이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꼴랑 1차식 그리고 1차 항계수가 1일 테니까 얘를 x 플러스 c 그런 형태로 바꾼 다음에 전개를 해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a, b 두 개의 문자를 찾는 건데 넣을 수 있는 수 0을 우변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qx를 모르는 상태에서 넣을 수 있는 0 만들 수 있는 수가 두 개인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x에 1대입, x에 2대입해서 a, b에 대한 연립 방식 풀면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정소풀이는 이게 30차일 때를 대비한 풀이는 x에 1대입입니다. 1대입 하면은 a 플러스 b는 빵 이런 식이 나오고 x에 2대입 하면은 4a 플러스 b 8 빼기 2니까 6인데 넘길게요. 이런 두식이 나오죠. 그래서 아래에서 1을 빼면은 a는 마이너스 2 여기 집어넣으면 b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x 세제곱 ax 제곱 빼기 x 더하기 b는 x 빼기 1 x 빼기 2 근데 이렇게 풀 생각이었으면은 그냥 이걸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어요.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2 그럼 이제 qx인 1차식은 여기 x고 그럼 여기도 정할 수 있다. 여기도 미수로 둘 필요가 없다. 왜냐면 여기가 b잖아. 여기 2잖아. 당연히 이건 2분의 b입니다. 그래야 같은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전개해서 a, b에 대한 이 2차와 1차의 개수 비교를 통해 a, b에 대한 저런 방정식을 찾아가지고 풀어내는 거야. 3차와 상수는 이미 같은 상태니까 이쪽에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2차항의 개수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2분의 b 그러고 이게 이쪽에 2차항 개수인 a와 같다 이런 얘기고 그럼 이제 이 식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아닌가? 아예 다른 식이네. 그 다음에 1차를 보시면은 요거에서 2 그 다음에 요거에서 마이너스 2분의 3b 이게 여기 1차항 개수인 마이너스입니다. 일단 얘부터 풀어주시면 넘기면 2분의 3b가 3이니까 2분의 b가 1이니까 b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b는 1을 여기 집어넣으면 1되니까 a는 마이너스 1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풀어도 괜찮다. 이 차수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상수항까지 정해진다 라는 것까지 배우시라고 이런 풀이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1번이었죠. 2번은 똑같은 저 3차식을 a, b를 찾은 상태의 3차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라고 했으니까 이걸 fx라고 두시고 f 마이너스 1이라고 쓴 다음에 산수를 때리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없어지는데요. 그냥 a 플러스 b야. 구해놨죠? 가능인 거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유제 4-4번 해보세요.
빨리 드릴게. 아직 안 나온 사람 숙제로 하세요. A는 마이너스 2, B는 빵입니다. 요것 중에서도 지금 답 안 나왔는데 집에 가서 풀어봤는데 답이 틀렸다. 그러면 질문이야.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4-3번. 4-2번이랑 똑같은 유형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나누는 식이 뭔지 안 줘요. 4-2번은 나누는 식이 물론 A, B가 비밀이긴 합니다만 얘가 3차라는 거는 보이잖아요. 근데 4-3번은 아예 그런 말이 없어. 그냥 나누어지는 식을 fx로 처리할 뿐이야. 근데 공통점은 나누는 식이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거든. 그러면 나누는 식이 2차식이고 1차 곱하기 1차로 인수분해가 될 때 나머지를 찾으라고 하면은 나머지가 ax 플러스 b 아니 나머지를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이거는 무조건 나머지 찾아야 돼. 왜냐면 이 나누어지는 식의 미정계수를 포함시킨 형태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식은 어차피 fx라고만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4-3번의 문제 유형은 무조건 나머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묻는 스타일인데 이 문제와의 차이점이 나누어지는 식을 안 주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식을 그냥 x에 관한 다항식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fx라고만 제시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그러면 나누는 식이 2차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는 1차식이고 1차식 중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럼 미지수 두 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한데 어차피 나누는 식이 두 1차로 인수되니까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두 개니까 그럼 그 두 개로 연립일정하식 만들어 푸는 거구나. 그렇게 이런 스타일의 문제풀이 해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 문제 맨 마지막 줄 식으로 표현해 보겠어요. fx를 x제곱 빼기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나누어진 식 fx는 나눈 식 인수분해 쓸 거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요 놈이 몇 차인지 모르니까 목도 qx로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얘와의 차이점이 qx를 무조건 qx라고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fx가 뭔지 모르니까. 더하기 나누는 식이 2차식이므로 나머지가 1차식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ax 플러스 b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보시는 바처럼 a, b에 대한 관계식이 두 개 필요하니까 요거랑 요거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 식 두 개 만드는 거야.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f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2 대입해서 2a 플러스 b는 f2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했더니 요 두 개를 몰라가지고 완벽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를 알아내라는 조건이 문제 있을 건데 이 두 개의 모양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줄 것 같아? 1차식으로 남은 나머지가 얼마다로 줄 것 같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된 문제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윗줄을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fx를 x 플러스로 나눈 나머지 한마디로 그게 f-1인 거죠. f-2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2로 바꾸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x-로 나눈 나머지는 한마디로 f2니까 f2가 5다라는 뜻인 거죠. 이게 5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a, b를 찾아서 나머지를 찾는 스타일의 문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유제 4-5번 풀어. 4-6번은 조금 어려운 거야. 이건 내가 도와드릴 거고 4-5 일단 두 개 다 풀어. 4-5번, 4-6번 두 개 다 푸시고 4-6번은 많이 모를 거기 때문에 해설할 거예요. 4-5번은 답 내셔야 돼요. 나 보세요. 유제 4-5번, 4-6번.
여기 가로 쳐야 돼. x를 가로로 감싸야 돼. 오 번은 다 맞았고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즉각적인 이해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무조건 까먹기 때문에 복습만 하시면 지식이 장기 기억이 되는데요. 6번까지 풀어버리는 사람은 초견이 아닐 경우에는 옛날에 들은 말이고 초견일 경우는 좀 한다 라고 볼 수 있다. 자, 요런 유죄사가 10분 할 거야, 해설을. 요런 문제를 읽어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 다항식 fx를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눈 목만 얘기했잖아. 아, 그러면 나머지가 없는 거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나머지가 있는 건데 언급을 안 했을 뿐인 건데 나머지 언급이 안 돼서 나머지가 없는 거다. 그런 착각을 해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나머지를 따로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눈 몫이 어쩌고라는 것에 대한 등식을 만들어 보면 나누어진 식 fx는 나눈 식 곱하기 원래 이제 몫을 모르니까 qx라 쓰는데 이 문제에서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요. 아, 그래서 fx는 4차식이었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 있다고요. 근데 나눈 식이 2차식이기 때문에 1차식일 테니까 근데 모르니까 ax 플러스 b다 라고 써야 하고 ax 플러스 b를 찾아주셔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주어진 정보가 f1이 1이고 f2가 2인 거니까 그래서 f1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 새끼 때문에 이 전체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1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은 f1이 되고 그게 곧 1인데 우변은 없어지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한 a 플러스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식하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f2는 2라는 정보도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양변에 1을 대입하면 f2가 되고 얘는 2로 대체가 되고 얘는 없어지고 여기다가도 2를 대입하면은 2a 플러스 b가 돼서 이런 두 개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시면은 a, b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요. 여기에서 이걸 빼서 a는 1이고 b는 빵이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x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낸 순간입니다. 정리하자면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라는 것에 의해서 fx가 어떤 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낸 순간입니다. 요 fx를 가지고 다음 문제를 푸는 건데 xfx 5차식이 되는 거죠. 이게 4차식이니까 여기다가 x를 곱한 5차식을 x 빼기 3이라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었다. 그러면 x fx 나누기 x 빼기 3 요거의 나머지를 제시했다? 그 얘기는 어쩌라는 소리냐? 마찬가지야. 여기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게 나머지 정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fx가 아닌데요, 선상님.
앞에 x도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그냥 몇 개의 식이 곱해질 건 아무 상관없어. 전부 다 x에 관한 식이기만 하면 돼. 그럼 x라고 나와 있는 곳을 모조리 3으로 바꿔치기 하면 그게 나머지인 거야. 그래서 이건 3f3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놈이 얼마냐? 그런 질문인 거지. 근데 fx 구해놓은 상태에다가 3 집어넣어가지고 산수하면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0. 그럼 20 더하기 3, 23. 그래서 정답은 69다.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fx만 허구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x에 관한 식을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그 나누는 식이 1차 식인 것만 확인되면 무조건 나머지 정의 쓰는 겁니다. x 자리에 그 수를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게 언제나 나머지다. 그게 나머지 정의다. 왜 그렇냐? a는 bq 플러스 r에 수치 대입했기 때문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선배나 여러분 후배나 주위 친구들이 나머지 정리 어렵다 그러면은 뭐 어려워? 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하시면 돼. 제가 방금 한 말 그대로. 그 다음 기본 문제 4대 4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기본 문제 4대 4번 풀어보도록 하겠다. 당식 fx가 3차식으로 제시가 돼 있는 건데 2차, 1차 상수를 모조리 몰라. 근데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줬어.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떻게 하는 소리냐면 f1은 2다 플러스라는 소리야. 그리고 그 몫을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 3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 다른 문제와의 차이점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와의 차이점이 몫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몫을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라는 생각이 됐는데 몫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로만 처리해서 풀 수는 없는 스타일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몫에 대한 언급이 있으므로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식을 만들어 볼게. 나누어진 식인 fx 즉 2x 세제곱 ax 제곱. 근데 이거 다 모르니까 안 쓸게요. 나누어진 식인 fx는 나눈 식 x 빼기 1 1차식이긴 합니다만 몫이 등장해야 되니까 나눈 식 곱하기 목 이 qx예요. 이 qx를 다시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qx 더하기 나머지 2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가 fx와 같은 역할을 또 한 거거든요. 나누어진 식이기 때문에 얘를 fx 표현하시 표현하는 거야.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이 뭐였죠? x 빼기 2였잖아요. x 빼기 2 곱하기 뭐 px로 할까? px 더하기 나머지는 3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더 진행시켜도 돼요. 그러면 fx는 뭐가 되는 거냐?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px로 px 더하기 요 3도 에 곱해지는 거거든. 그럼 3x 빼기 3 더하기 2 이렇게까지 바꾸시면 돼요. 요 두 개 동류항이니까 한 방에서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도 되는 거야? 이 fx를 이 2차 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갑니다. 1번 f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다시 말해서 f2를 구해라 그런 얘기죠. fx를 구해놨거든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돼요. 없어지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라는 소리예요. 답은 뭐야? 그 다음에 2번은 뭘 먹었냐면 fx를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인데 그게 이거잖아요? 이게 답인 거죠. 3x 빼기 1 너무 쉽다. 개념을 알면 3번 f0가 3일 때 fx를 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f0가 3일 때 fx를 구해라. 자 보세요. fx가 문제에서 뭐라고 제시가 돼 있었냐면 3차항의 개수만 2라고 소개된 3차식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이 부분인 거야. 이 부분이 그렇다는 거거든. 이게 곧 fx입니다. 그러니까 요 식이 3차식이면서 3차항의 개수가 2란 뜻이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라 하지?
당연히 px 뭐라는 소리야? 말을 해야지. 이쯤 되면 오늘 몇 번째야? 어? 계속 어색한 사이로 지낼 거야. 응? 친해지고 싶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이랑. 응? 그래야 서슴없이 물어보고 할 거 아니야. 대답해. px는 뭐야? 몇 차야? 아니 얘가 3차라고. px 몇 차야? 1차일 거 아니야. 근데 이 3차항 계속 2래. 그럼 얘 1차항 계속 뭐야? 2라는 거잖아. 정말 어려운 거 물어본 것도 아닌데 2x로 시작할 거야. 그런데 상수항을 모르는데 근데 여기서 f0이 3이라 했어. f0의 의미가 상수항이야. 그러니까 3번에서만 추가적으로 fx의 상수항의 정보가 주어진 거야. 상수항이 3이라는 추가 정보가 주어진 거예요. 이쪽의 상수항도 3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수항이 두 군데서 나올 건데 여기에 상수항과 여기에 상수항을 더한 게 여기에 상수항일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새끼 상수항이 3이래. 근데 얘 상수항은 뭐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거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얼마나 소리야? 4란 소리야. 근데 이 두 개 곱한 게 이미 얼마야? 2지. 2에다가 뭐 곱한 게 4야? 내실문은 다 쉽다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f0가 3이라는 추가 정보로 fx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fx인 거예요.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이렇게. 그 상태에서 fx를 구하라네. 그대로 답 쓰면 돼. 그대로 답 쓰는 게 좀 거슬리는 사람은 전개 쓰든지. 전개해서 뭐 3차, 2차, 1차 상수항의 개수가 전부 다 드러나도록 써도 상관없고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다. 유제까지 하고 아닌가? 유제는 숙제로 낼까 그냥? 유제 4-7번까지 숙제로 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 3단원 연습 문제가 돼 있으니까 그거 전부 다 푸시고 내가 또 셀렉트한 세 문제도 다시 푸시고요. 반드시 워크북은 3단원 끝났기 때문에 3단원 38번까지 있거든. 그거 하시고요. 24번부터 38번까지 나머지 정리도 살짝 배웠으니까 나머지 정리도 유형 몇 개를 넣긴 할 건데 차식으로 나온 거지. 3차식으로 나온 거지. 2차식으로 나온 나머지까지는 시켜도 될 것 같다. 19번 4단원 19번까지 4단원 7페이지에 있어요. 4단원 19번은 4단원 19번까지 숙제로 되겠습니다.